이번에 찾아온 동네는 대전 유성구 유성온천역. 곳곳에 조격탕이 있는 유성온천에 왔다. 이번에 유성구에서 맛집을 한번 찾아볼 건데, 이 동네의 복명동부터 시작해서 위쪽 충남대가 있는 궁동까지 쭉 한번 어디가 맛집인지 찾아보자. 먼저 복명동이다. 그런데 여기 좀 특이한 음식이 있다. 첫 번째로 찾아온 곳은 유성에서 20년이 넘었다는 복명동의 화석 따봉 시래기. 여기가 지금 전국적인 체인점이 되었는데 광주 위주로 매장이 좀 있고 복명동이 본점이다. 주차 공간도 아주 넉넉하고 내부도 굉장히 넓은 스타일. 이 집의 메뉴는 바로 시래기 차돌쌈. 완전 처음 보는 메뉴다. 식사 메뉴도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이렇게 특이한 불판을 주시는데 반찬 아주 정갈하고 시래기가 가득 들어있는 비주얼 아주 특이한데, 차돌을 일단 한번 구워주고 잘 구워진 차돌은 시래기를 듬뿍 같이 떠서 여기에 참나물 무침, 쌈무까지 올려서 같이 먹어보면 찐이다. 무조건 맛있다. 차돌의 기름짐에다가 시래기가 아주 부드러우면서 고소한데 여기에 새콤한 쌈무, 그리고 역시나 새콤달콤한 참나물과의 조화가 너무 좋다. 정말 부담이 하나도 없고, 특히 이 조합, 시래기를 듬뿍 떠서 이 차돌이 쌈이다. 차돌로 쌈처럼 시래기랑 참나물을 싸먹는 거지. 여기에 국물, 와, 엄청 진한 시래기국이다. 놀라운 점은 이 국물이 고기를 굽다 보면 점점 더 진해진다. 반찬도 이렇게 아주 정갈한 반찬들도 맛이 너무 좋고, 이 시래기는 먹어도 속이 아주 편안하다. 맨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반찬도 이렇게 셀프바에 가득 있어서 모자르면 떠다가 먹으면 되고, 포인트로 시래기국에 청양고추를 넣으면 칼칼한 맛이 좀 더 맛있어진다. 그냥 시래기만 먹어도 맛있는데 이렇게 새콤달콤한 반찬과 함께하면 너무 맛있다. 전반적으로 미역 초무침도 그렇고 새콤한 찬들이 많아서 더욱 입맛 땡기게 만들어준다. 마지막은 이 시래기 국물에 밥을 말아서, 와, 청양고추까지 넣으면 아주 맛있는 시래기국으로 바뀐다. 여기에 차돌, 참나물, 미역 초절임 올려 먹는 거지. 끝장이다. 너무나 속 편하고 맛있었던 복명동 맛집 따봉 시래기였다. 이번에는 해당 지역에만 분점이 있는 식당 특집이다. 전국적인 체인점이 아니라 그 지역에만 여러 곳 있는 집들이 있는데, 이런 집들이 맛집이 많다. 유성 복명동에서 먼저 찾아온 곳은 2019년부터 시작해서 대전에만 5곳 영업 중인 촌놈들 연탄구이, 7년차 영업 중인 돼지 특수부위 전문점이다. 메뉴는 이렇게 4가지 고기의 사이드 메뉴인데 꼬들살로 한번 먹어보자. 내부는 넓진 않지만 네온 사인이 있고 세련된 느낌이 있다. 테이블에는 진짜 연탄으로 고기를 굽고 반찬 먼저 나온다. 오, 비주얼 좋은데? 더덕무침을 서비스로 주시고 샐러드에 배김치, 파김치까지, 파무침도 있고 장아찌까지 고기랑 먹기 완벽한 한상이다. 그리고 내가 주문한 꼬들살 2인분이다. 참고로 이 집의 대표 메뉴인데 꼬들살은 목덜미살이라고 한다. 이 집에서는 모든 고기를 먹기 좋게 구워주신다. 묵사발까지 한상. 고기 옆에다가 이렇게 백김치랑 더덕구이까지 같이 구워서 먹는 거지. 잘 구워진 고기 먼저 먹어보면, 이야, 꼬들살인 이유가 있다. 정말 살코기인데 꼬들한 식감에 씹을수록 고소하다. 파무침에 싸서 한입. 새콤달콤한 파무침 맛도 너무 좋다. 이번에는 와사비 살짝 올려서 백김치랑 먹어보면 알싸한 매운맛도 잘 어울리고 구운 백김치에서는 단맛이 난다. 다음은 잘 구운 더덕구이에다가 파김치까지 올려서 구워진 더덕의 고소한 달짝지근한 맛이 고기랑도 너무 잘 어울린다. 더덕 양념이 고기랑 먹기 딱 좋게 살짝 액젓 맛이 나는 것 같아. 여기에 묵사발로 마무리. 와, 이거는 물냉면 육수다. 냉면 안 시켜도 될 정도로 새콤달콤하다.
이렇게 쌈도 한입 꼬들살을 먹어보니까 완전 매력적이다. 가격은 일반 삼겹살 목살보다 저렴한데 적당히 지방이 붙어있는데 지방이 구울수록 쫄깃해진다. 껍데기까지 붙어있어서 쫄깃 고소한 맛이 일반적인 삼겹살보다도 맛있다는 생각도 든다. 여기에 된장 술밥도 하나 주문. 된장 술밥에는 밥이 말아져 있는데 고기도 꽤나 들어있다. 된장 술밥을 시키면 바질 페스토를 주신다. 바질 양념을 살짝 올려서 우와, 얼큰한 국물에 고소한 우삼겹, 여기에 향긋한 바질 소스 한 스푼. 바질 맛이 된장국이랑 이렇게 잘 어울리는 거였어? 다른 곳에 없는 작은 포인트가 차이를 만드는 것 같다. 가격은 저렴하면서 고기랑 먹기 훌륭한 찬들도 많고 다른 걸 다 떠나서 고기 맛 자체가 너무 훌륭했던 촌놈들 연탄구이였다. 대전 지역의 대표 체인점 맛집. 사실 이 집이 가장 대표적인 집이다. 2007년부터 시작해서 올해로 18년째 영업 중인 대전의 명물이 된 태평 소국밥. 찾아보니까 대전 지역에 한 5개 정도 있는 것 같은 대전의 대표 국밥집이다. 주말 웨이팅 장난 아니다. 그래서 평일에 다시 왔는데 평일에 오면 조금 덜 기다리고 먹을 수 있다. 여기는 참고로 5년 전에 한번 먹어봤는데 당시에도 너무 좋은 기억이었다. 메뉴는 이렇게. 나는 기본 소국밥에다가 한우 사시미로 주문. 이렇게 대전 대표 국밥이라는 소국밥과 그 옆에 사시미까지 나왔다. 굉장히 단촐한 구성인데 일단 소국밥에는 밥이 말아져 있고 고기가 부위는 모르지만 우둔살인 것 같은데 장조림에 들어가는 소고기가 가득 들어있다. 국물 먼저. 맛은 이야, 소고기 묵국에 넥스트 레벨이야. 일단 첫 번째로 시원하고 개운한 갈비탕 같은 국물인데 확실히 무가 많이 들어가서 묵국 같은 시원하고 달짝지근하고 깊은 국물 맛이 되었다. 국에 말아져 있는 밥과 고기도 한입. 고기가 엄청 촉촉하다. 여기에 김치, 배추김치 먼저. 아주 잘 익은 배추김치인데 엄청 시원하고 새콤하다. 여기에 깍두기. 깍두기는 새콤하게 익은 스타일은 아니다. 김치 맛도 기가 막히는데 국밥 맛이 상상 초월이다. 여기에 사시미. 소금만 살짝 찍어서 먹어보면 이거는 촉촉을 넘어서 쫀득한 식감. 기름장 위에 올려서 마늘 하나만 올려 먹으면 그렇지, 알싸한 마늘과도 너무 잘 어울린다. 여기 국밥 한입. 태평 소국밥에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국밥을 처음에 한 수저 뜨기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 국밥 한입까지 고기가 덩어리로 계속 들어있다. 그 정도로 진짜 고기가 많아. 육 사시미는 술 한잔 하기에도 좋을 것 같고 사이드 메뉴로 제격이다. 그래서 소국밥 위에 사시미를 올려서 먹어보면 찐이다. 장난 아닌 맛이다. 보통 육사시미는 조금 비싸기 때문에 어디서 이렇게 국밥 위에 못 올려 먹는다. 이 집은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지. 김치가 모자르면 셀프바에서 가득 떠오면 되고 부드러운 육사시미에 새콤한 김치, 고기가 끝까지 계속 들어있는 소국밥까지. 와, 여기 대전의 그 어떤 음식점보다 만족감이 상당하다. 충분히 웨이팅해서 먹을 만한 맛집. 정말 바닥까지 이렇게 고기가 있었던 대전 대표 국밥집 태평 소국밥이었다. 다음은 복명동에서 태국 음식은 이 집인가? 인마이타이. 대전에만 3개 지점이 운영되고 있는 태국 음식 전문점이다. 나는 복명동 점으로 왔고 내부는 크지는 않지만 손님들이 이렇게 가득 차있는 구조다. 일단 메뉴가 굉장히 저렴하다. 기본 국수나 요리 자체의 가격이 저렴한데 특히 세트는 할인이 되어 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튀긴 게커리 세트로 주문. 테이블에는 피클과 태국 소스가 준비되어 있고 내가 주문한 튀긴 게 커리 세트다. 2명이서 딱 먹기 좋은 양이고 구성이 좋다. 국수는 팟타이나 쌀국수로 선택 가능한데 나는 팟타이로 시켰다. 일단 뿌파퐁 커리 먼저. 오, 커리가 굉장히 꾸덕하다.
게는 완전 바삭하고 부드러운 맛, 여기에 커리까지 같이 먹는 거지. 코코넛의 달짝지근한 향과 크리미한 달짝지근한 맛이 나는 꾸덕한 태국식 카레 맛이다. 이렇게 커리를 게 위에 가득 올려서 먹는 거지. 끝내준다. 밥이랑도 너무 잘 어울리고 고소한 맛이 굉장히 매력있다. 그 옆에는 팟타이 큼직한 새우가 들어있고 땅콩 가루도 가득 뿌려져 있다. 팟타이도 한입 먹어보면 너무 꾸덕한 느낌 아니고 적당히 달짝지근하면서 고소한 땅콩의 맛이 아주 좋다. 중간에 고추도 들어있어서 매콤한 맛도 느껴지는데 여기 고추 식초를 살짝 넣으면 새콤한 맛도 느껴지는 게 훨씬 맛이 좋다. 그 옆에는 세트에 추가되어 있는 태국식 계란 요리 반숙 계란을 튀겼는데 달짝지근한 간장 소스가 뿌려져 있다. 밥이랑 먹으면 맛있는 간장 계란밥이야. 튀긴 게는 굉장히 고소했고 크리미한 꾸덕한 카레랑 너무 잘 어울려서 이 집에 온다면 특히 게커리는 먹는 게 좋을 것 같다. 심지어 가격도 다른 곳보다 저렴해서 놀랐고 세트 구성도 좋고 복명동에서 태국 음식의 맛이 궁금하다면 가볼 만한 인마이타이였다. 다음은 웨이팅 맛집 특집이다. 긴 웨이팅을 해야만 해서 꽤나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맛집들 특집인 셈이다. 유성에서 첫 번째 웨이팅 맛집 이관복 명장냉면. 와, 여기는 급속도로 뜬 곳인데 생긴 지는 약 1년 정도 되었는데 벌써 유성의 명물로 자리 잡은 집이다. 주말에는 이렇게 웨이팅이 엄청 긴데 주말 기다릴 자신이 없다면 평일에 오면 된다. 이 집의 특징, 냉면을 시키면 고기가 서비스로 나온다. 메뉴 구성도 굉장히 단촐한데 여기서 특히 눈에 띄는 기름냉면, 이게 바로 이 집의 시그니처인 듯 싶다. 내부 굉장히 쾌적하고 깔끔한 세련된 느낌이다. 잠시 후에 먼저 반찬들이 나왔다. 와, 숯불고기도 큼직하게 한 덩이가 나오고 열무김치와 무절임은 셀프 코너에 있다. 삶은 달걀을 하나 가져다 주시는 게 특징. 잠시 후에 내가 주문한 기름냉면이 나왔다. 와, 비주얼 기가 막히네. 이거는 그냥 들기름 냉면이 아니다. 지금 여기 들깨, 새싹, 참깨, 흑임자가 각 모서리별로 뿌려져 있다. 그리고 메인으로 들기름이 뿌려졌겠지? 잘 섞어서 한 입 먹어보면 우와, 기름냉면 찐이다. 퀄리티 엄청 높다. 여태까지 먹은 들기름 국수에서 향과 맛, 식감이 업그레이드된 맛. 그냥 들깨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참깨와 흑임자까지 같이 섞여 있어서 고소한 맛이 단계별로 느껴지는데 너무 맛있다. 여기에 열무김치 완전 잘 익었고 새콤한 무김치도 한 입. 역시 맛있다. 이렇게 기름냉면과 같이 먹는 거지. 새콤달콤함에 고소함까지. 여기에 숯불갈비, 달짝지근한 양념이 되어 있는 갈비도 역시나 기름냉면과 굉장히 잘 어울린다. 요즘에 많은 냉면집들이 들기름 국수를 내놓는데 이 집에서 기름국수 한 번씩 다 먹어봐야 된다. 정말 들기름 국수의 신세계 같은 새로운 맛을 느낄 수 있다. 고기도 생각보다 양이 많네.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주신 삶은 달걀이랑 같이 마무리. 일반적인 들기름 국수보다 맛과 향이 훨씬 뛰어난 유성의 떠오르는 들기름 국수 맛집 이관복 명장냉면이었다. 다음 집은 그 바로 옆에 위치한 곳, 온천 송칼국수 쭈꾸미. 여기가 유성의 대표 웨이팅하는 칼국수 집인가? 대전에 오면 지역별로 유명한 칼국수들이 있는데 유성은 이 집이다. 내부는 손님들로 꽉 차 있고 메뉴는 이렇게 보통 2명이 가면 칼국수 1인분에다가 쭈꾸미 2인분 이렇게 먹는다. 이 집의 특징, 바로 실비김치, 매운 김치다. 대전에 특히 실비김치를 이렇게 내놓는 식당들이 몇몇 있다. 내가 주문한 쭈꾸미와 물총 칼국수가 나왔다. 이것이 물총 칼국수이고 그 옆이 쭈꾸미 2인분인데 반찬으로는 김치와 단무지. 그런데 원래 쭈꾸미를 시키면 김이랑 계란찜도 나온다. 내 테이블에 안 나와서 말씀드리니까 다 먹고 나서 주셔서 아쉬웠다. 칼국수 먼저. 물총 조개가 가득 들어있고 국물 맛은? 우와, 칼국수 국물 맛
기가 막히네. 엄청 진하고 조개의 시원함이 느껴진다. 여기에 국수 맛, 쫄깃한 면발 제대로다. 간이 딱 맞고 굉장히 육수가 시원하기 때문에 솔직히 다른 사이드 메뉴 없이 칼국수만 먹어도 충분할 것 같은 느낌? 하지만 여기에 쭈꾸미, 칼국수랑 쭈꾸미를 같이 먹는 게 이 집의 특징이다. 완전 직화 느낌 나는 불맛, 하나도 안 맵다. 달짝지근하면서 칼칼한 듯한 느낌이 칼국수랑도 굉장히 잘 어울린다. 이 집은 물총조개가 모래 씹히는 거 하나도 없이 아주 해감이 잘 되어 있어서 좋았다. 쭈꾸미는 정말 밥 하나 시켜서 막 비벼 먹고 싶은 느낌. 조합이 특이한데 단무지 먹으면서 마음의 준비를 좀 하다가 이제 이게 바로 문제의 실비김치다. 난생 처음 먹어보는데 일단 첫 맛은 안 맵다. 아니 그런데 잠시 후에 매운맛이 지속적으로 오래가는 맛. 엄청 맵다. 안 그래도 매운데 여기에 뜨거운 칼국수 국물을 먹으니까 혀가 따가워. 매운 걸 떠나서 아파서 못 먹겠다. 그래서 나는 이 집이 너무 맛있는데 실비김치가 아니라 일반 겉절이를 주신다면 훨씬 더 맛있을 것 같은 느낌이다. 매운맛이 굉장히 오래갔다. 실비김치 때문에 다시 찾아오시는 분도 많겠지만 실비김치 때문에 안 가는 사람도 있을 것 같다. 특히나 불맛 나는 쭈꾸미와 같이 먹는 물총 조개 칼국수가 굉장히 인상적인 맛있었던 온천 송칼국수였다. 다음은 궁동. 여기는 복명동에서 다리 하나만 건너면 갈 수 있는 곳인데 충남대 바로 앞 대학가라고 볼 수 있다. 로데오 거리가 있지. 여기 충남대 대학가 궁동에는 어떤 맛집들이 있을지 한번 찾아보자. 먼저 찾아온 곳은 마이네하우스. 올해로 18년째 영업 중이라는 충남대 시조새 닭갈비집이다. 내부는 굉장히 넓은 편이었고 와 가격 보소. 닭갈비 1인분이 6,500원부터 이렇게 저렴한 닭갈비집이 아직도 있을 줄이야. 그런데 다른 데 본 적 없는 특이한 메뉴가 있다. 오리 데리야끼. 저게 뭐지? 완전 처음 보는 메뉴다. 심지어 국내산, 중국산 가격 차이도 꽤 있는데 나는 일단 파채 데리야끼로 중국산으로 반마리 주문. 반찬으로는 어묵과 치킨무가 나오고 이게 바로 태어나서 처음 보는 오리 파 데리야끼다. 와, 아니 이렇게 양이 많아? 무지막지한 가성비다. 비주얼 자체가 완전 처음 보는 음식이야. 철판에 가득 올라간 오리고기인데 일단 오리는 훈제 오리이고 파채랑 같이 한 입 먹어보면 맛은 태어나서 처음 먹는 맛 찐이다. 양념 맛이 많이 안 단데 매콤하면서 살짝 달짝지근한 양념에 오리고기. 나는 이게 당연히 평범한 오리고기일 것이라 예상했는데 껍질이 마치 과자처럼 바삭바삭하다. 북경오리를 먹으면 이 바삭한 오리 껍질의 식감을 느낄 수 있는데 오리 데리야끼 껍질도 같은 식감이야. 여기에 무 초절임. 아주 새콤달콤한 무 좋고 어라 어묵도 맛있네. 달달한 간장에 졸여낸 느낌이다. 오리고기 아래쪽을 보면 이렇게 양파가 가득 들어있다. 그래서 바삭한 오리 껍질을 양파랑 같이 먹는 거지. 그렇지. 겉은 바삭하면서 살은 촉촉한 느낌. 게다가 이 파채, 아주 듬뿍 올려놓은 파채가 맛을 더해준다. 그 안쪽에는 떡도 있네. 이 양념이 지글지글 끓고 있어서 조금 짤 줄 알았는데 파채랑 양파를 같이 먹다 보니까 전혀 짠 느낌 없다. 이 가격에 양도 무지막지하게 많다. 그리고 기본 양념도 살짝 얼큰한 느낌이라서 느끼함을 잡아주는데 이렇게 고기를 전부 건져 먹고 볶음밥을 주문하면 양념을 좀 덜어내고 양파를 썰어서 밥과 김치를 넣고 김과 함께 볶아주신다. 이렇게 맛있는 볶음밥도 한 입 먹어보면 지금 이게 오리 껍질이 바삭바삭한데 볶음밥 사이사이에 껍질이 많이 들어가서 마치 한솥 도시락 치킨 마요를 먹는 듯한 느낌이 난다. 살짝 매콤한 데리야끼 양념은 밥이랑도 잘 어울리네. 가성비까지 완벽했던 기가 막힌 맛의 오리 데리야끼 맛집 마인네 하우스였다. 다음은 궁동에서 한 곳만 더 가보자.
여기는 궁동 로데오 거리의 한 골목에 위치한 올해로 5년째 영업 중이라는 아토. 특별한 점은 이 집은 무조건 예약제, 네이버로 예약을 해야 올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자리가 많지 않다. 테이블이 적기 때문에 예약제로 운영하는 것 같고, 바 테이블 바로 앞에서는 이렇게 아주 도톰하게 후토마키랑 고등어 초밥을 만드는 모습이 보인다. 나는 이 집의 대표 메뉴인 후토마키랑 고등어 봉초밥으로 주문. 먼저 에피타이저로 감자 샐러드와 차완무시가 나왔다. 튀김 가루가 뿌려져서 부드럽고 바삭한데, 다음으로 내가 주문한 고등어 봉초밥과 후토마키가 나왔다. 오, 비주얼 좋다. 그리고 중간에 나랑 내 옆에 계신 분에게 멘보샤를 하나씩 서비스로 주셨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상이 되는 거지. 먼저 고등어 봉초밥, 와사비를 살짝 올려서 한 입 먹어보면, 이야, 하나도 안 비리다. 아주 도톰한 고등어살에서 나오는 감칠맛이 느껴지고 고소한 고등어살이 굉장히 매력적이다. 추천하신 건 이렇게 김에 싸서 간장을 찍어 먹으라고 하셨는데, 오, 정말 훨씬 풍부한 맛이 느껴진다. 고등어회는 먹기도 힘든데 이렇게 도톰한 고등어살을 초밥으로 먹으니 너무 매력있다. 이번에는 후토마키. 굉장히 거대한데 카스텔라처럼 생긴 계란이 매력있고, 연어, 새우튀김, 잘 모르겠는 채소들이 들어있다. 후토마키는 그냥 한 입에 우걱우걱 먹어야 된다. 역시 맛있다. 일단 도톰한 계란 아주 부드럽고, 연어가 쫄깃하면서 짭조름한 느낌이 나는데, 지금 보니까 연어를 한번 구우셨네. 스모키한 맛이 느껴지고 수많은 재료들이 다채롭게 어울리는 맛이 아주 좋다. 마지막은 멘보샤. 이게 한 개 2,000원짜리 메뉴인데 새우 꽉 차 있는 것 보소. 와, 이거는 가격 이상의 맛이다. 멘보샤 퀄리티가 높아서 깜짝 놀랐다. 둘이서 하나씩 2접시 시키면 약간 모자랄 것 같은데 멘보샤까지 먹으면 양이 딱 맞겠다. 맛있는 봉초밥과 후토마키를 먹을 수 있는 궁동 대표 맛집 아토였다. 대전에 오면 보통은 성심당을 가지만 대전 곳곳에는 지역마다 또 맛있는 빵집들이 많다. 그래서 이번에는 유성 온천에서 빵집 한번 가보자. 생긴 지 약 2-3년 정도 된 대표적인 유성의 빵집 하루팡. 내부로 들어오면 이렇게 쭉 빵들이 많은데 평소 못 보던 빵들이 많다. 개성 있어. 특히나 일본스러운 빵이 굉장히 많았다. 야끼소바 빵이라든지 메론빵이라든지 거의 처음 보는 메뉴들이라서 먹고 싶은 걸로 몇 가지 골라서 먹어보자. 베스트 메뉴가 딱 있네. 식사빵이 많은 것 같고 나는 이렇게 주문. 첫 번째는 야끼소바 빵이다. 뭔가 일본 소도시 빵집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 비주얼이야. 진짜 볶은 야끼소바가 빵 안에 들어있는데 맛은 와, 특이하다. 빵 사이에 짜파게티가 들어있는데 짜파게티가 짜장이 아니고 살짝 돈가스 소스 같은 톡 쏘는 데리야끼 소스 맛이야. 면이랑 빵을 같이 먹는 게 익숙하지는 않은데 생각해보면 스파게티를 빵이랑 같이 먹듯이 묘하게 어울리는 맛이다. 괜찮은데? 위에 올라간 생강이 포인트네. 다음은 새우 까치버거. 이것도 일본스러운 느낌. 맛은? 오, 일단 이 위에 부드러운 계란 마요 샐러드. 꾸덕한 계란 맛 좋고 그 안에 바삭한 새우 까치가 들어있다. 상큼한 양배추 샐러드까지. 균형이 잘 잡힌 맛. 마지막은 메론빵 2종류인데 사실 이게 제일 유명했다. 기본 메론빵은 안에 아무 크림이 안 들어있고 겉이 달달하면서 바삭 촉촉한데 메론 향이 정말 강하다. 달짝지근한 메론을 소보로 빵이랑 같이 먹는 느낌. 그 옆은 메론 말차빵. 말차 크림이 들어있는데 기본 베이스는 메론인 거지. 맛은 꾸덕한 말차 크림. 역시나 메론 향 아주 좋고 꾸덕한 말차 향이 아주 매력적이다. 전체적으로 일본풍의 아기자기한 매력이 있는 유성 온천 개성 있는 빵집 하루팡이었다. 이렇게 대전 유성 온천 충남대 근방에서 맛집 9곳을 다녀왔다. 내가 놓친 맛집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고
역시나 대전은 광역시인 만큼 동네마다 맛집이 많았다. 관광지와 대학가가 모여서 특별한 맛집이 많았던 대전 유성온천 충남대 투어였다. Cause only 8 months ago he was holding your hand, slow dancing and kissing the top of your head. And I don't know how to compete with that, cause you were friends since you were kids and it still feels like we just only met. Yeah, I was so